보호자가 없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민센터 민원 창구였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 한 장이 창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었는데요. 주소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주변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요. 그 자리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아침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평소 놓이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릇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났어요. 침대에는 이불만 놓여 있었죠. 베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잠시 서 있다가 신발장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봤죠. 노인의 구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우편함 안에 주민센터 봉투가 꽂혀 있었죠. 봉투 끝이 우편함 밖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우편함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이웃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며느리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웃은 다시 두드렸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신고 번호를 눌렀죠.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이웃은 며느리 집 주소를 말했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죠. 휴대전화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신고 접수 완료 안내였습니다. 이웃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며느리 집 현관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우편함 속 봉투도 그대로였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죠. 며느리는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 이불을 만졌습니다.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신발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노인의 구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 집 현관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편함 속 봉투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아침 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며느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공무원은 문고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문은 닫힌 상태였죠. 공무원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출입 확인지였습니다. 공무원은 확인지를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공무원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죠. 잠시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 섰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무원은 집안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현관 너머로 거실이 보였죠.
식탁 위에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는 뜯기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무원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거실 서랍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서랍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 통장 커버가 보였죠. 노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공무원은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청했어요.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왔죠. 공무원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어요. 서류 가방이 다시 열렸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꺼내졌어요. 공무원은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무원은 확인서를 다시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확인서는 공무원의 손에 남아 있었죠. 공무원은 확인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걸린 확인지를 한 번 더 봤어요. 공무원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는 확인지가 걸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종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서랍은 여전히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 약 봉지도 그대로였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웃은 동네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장의 공지가 붙어 있었죠. 이웃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새 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신고 사실이 적힌 글이었죠. 이웃은 게시판을 떠났습니다.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새로 붙은 글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어요. CCTV 확인 요청서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현관 CCTV 영상이 켜졌습니다. 날짜를 며칠 전으로 되돌렸어요. 시간 표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면은 오전을 가리키고 있었죠. 화면 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죠. 직원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영상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며느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는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응답은 없었죠. 택배 기사는 상자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바닥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직원은 재생을 멈췄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이웃은 다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연결됐어요. 같은 주소가 다시 전달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공무원이 다시 며느리 집 앞에 왔어요. 문고리에 새 출입 확인지를 걸었습니다.
공무원은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안쪽에 주민센터 봉투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우편함을 닫았습니다. 현관 앞을 떠났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봉투 한 통이 발송됐어요. 수신인은 며느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출석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봉인된 상태였어요. 이틀 뒤 오전이었죠. 며느리는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통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통지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주민센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 창구가 보였어요. 창구 앞에는 전입신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전산 화면이 열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노인 이름이 입력됐습니다. 엔터키가 눌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직원은 그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직원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뒤집었어요. 다시 프린터에 넣었습니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같은 종이가 다시 나왔어요. 직원은 책상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봉투 안에 넣었어요. 봉인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창구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을 떠났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봉투는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봉투는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표시등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집이 있는 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고리에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새 출입 확인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때요.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웃이 서 있었어요. 이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문고리에 걸린 확인지를 떼어냈어요. 종이를 접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확인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안쪽에는 종이들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이전 확인지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커버를 꺼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도장을 확인했어요. 도장은 매달 같은 날에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 안으로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열었어요. 주민센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뜯지 않았어요. 거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 약 봉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발장 속 노인의 구두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민센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봉인 테이프를 찢었어요.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출력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줄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종이를 끝까지 펼쳤습니다. 아래쪽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 옆이었어요. 날짜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출력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며느리는 출력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길지 않았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냈어요.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받았어요. 종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직원은 서류 제출함을 열었습니다. 출력물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출함이 닫혔습니다. 직원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도장이 꺼내졌습니다. 종이 위에 수신 도장이 찍혔어요.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출력물은 파일에 끼워졌습니다. 사건 기록 묶음이었어요. 파일은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창구 앞을 떠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 담당자가 사건 기록을 펼쳤어요. 서류 묶음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출입 확인지였습니다. 담당자는 종이에 적힌 날짜를 읽었어요. 잠시 후였죠. 주민센터 출력물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주소 변경일이 표시돼 있었어요. 담당자는 신고 접수 기록을 열었습니다. 접수 날짜를 확인했어요.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이 더 꺼내졌습니다. 담당자는 두 날짜를 같은 줄에 적었습니다. 날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주소 변경일이 신고 접수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 이름을 다시 검색했어요.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직원은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같은 출력물이 다시 한 장 나왔어요. 종이에는 노인의 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입 접수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직원은 출력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경찰 담당자는 CCTV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노인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가방 쪽을 확대했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담당자는 출력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입 접수 도장을 확대경으로 봤어요. 도장에 찍힌 날짜를 읽었습니다. 신고 이전 날짜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묶음을 정리했어요. 며느리 신고 기록을 꺼냈습니다. 분류 항목이 변경됐어요. 처리 완료로 표시됐습니다. 파일이 닫혔습니다. 서랍 안으로 들어갔어요. 담당자는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경찰서 게시판에 사건 목록이 갱신됐어요. 며느리 집 주소 항목이 목록에서 내려갔습니다. 처리 완료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주민센터 전산 화면에는 노인의 새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돼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 주소였습니다. 며느리 집 우편함에는 더 이상 출석 통지서가 꽂히지 않았어요. 우편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도 출입 확인지가 걸리지 않았어요. 문고리는 깨끗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어요. 이웃은 복도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던 종이 한 장을 떼어냈어요. 신고 사실을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이웃은 종이를 구겨서 손에 쥐고 떠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CCTV 확인 요청서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어요. 서랍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쌓여있던 확인지 묶음을 꺼냈어요.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확인지를 다시 묶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를 봤어요. 약 봉지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지지 않았어요. 신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어요. 노인의 구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장을 닫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서랍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커버가 다시 덮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경계가 흐려진 시간대였습니다. 집안에는 켜진 것도 없었고 꺼진 것도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는 한쪽만 안쪽으로 밀려 있었어요. 창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왔고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어떤 선택은 말로 남지 않고 사물의 위치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설명 없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머물렀다면 다음 장면에서도 같은 속도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조용한 반전 하나를 남깁니다.